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성호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발표를 하는 건데요. 이게 아직도 많이 떨리네요. 저희 그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토스트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아스 서비스를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스택을 운영하고 그 서비스를 하면서 있었던 경험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컨텐츠는 이 정도의 순서로 할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 살짝 설명하고요. 그리고 저희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이제 컨셉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차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뉴트론이라고 하는 오픈스택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오픈스택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하는 그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거는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오늘 스토리지는 포커스가 아니라서 제외를 하고 노바 컴퓨트이란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거 컴퓨트는 그 VM이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이제 베어메탈 서버들을 이제 관리하고 자원들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그 서비스고요. 노바라는 애는 그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노바 여기서 이제 VM 대비해서 이제 베어메탈 잠깐 설명드리면, 그 버추얼 머신의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실제 서버를 보통 이쪽 진영에서는 보통 베어메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서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뉴트론이라는 애는 네트워킹 자원을 관리하고 구성하는 컨트롤러를 의미를 해요. 근데 그 노바 자체도 그 VM을 프로비저닝 하면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킹 연결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하이퍼바이저 그런 애들도 기본적으로 네트워킹 연결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뉴트론이 개입이 된 이유는 멀티 테넌시나 그 각종 네트워크 컴포넌트들이 복잡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픈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트론을 좀 자세히 보시면 기본적으로 멀티 테넌시를 제공하기 위해서 IP 오버래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AWS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19168.0에 24/24 같은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는데, 누구나 다 똑같은 IP 네트워크를 갖죠. 그럼에도 서로 충돌이 나지 않게 그런 구성을 하는 것을 테넌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테넌시 구성하기 위해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요. VLAN으로 쪼개든 VXLAN으로 쪼개든 MVGR를 쓰든 이런 네트워킹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각자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네트워크 모델이 있어요. 이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네트워크 모델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런 네트워크 모델은 크게 센트럴라이즈 버추얼 라우터와 디스트리뷰티드 버추얼 라우터 두 가지 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SNAT, DNAT, 그 DHCP, 뭐 이런 파이어월, 로드 밸런서 같은 복잡한 네트워킹 기능들도 제공을 해요. 그 뉴트론에서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아키텍처로 되어 있어요. 컨트롤러 에이전트 구조를 갖고 있고, 이 컨트롤러는 방금 얘기하신 뉴트론이 컨트롤러니까 각각의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노드에 깔리냐, 어떤 서버에 깔리냐에 따라서 그 특정한 노드의 기능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노드 같은 경우에는 멜트 에이전트, L3 에이전트, 미터링 에이전트, 뭐 노바 컴퓨터 이런 것들이 깔려서 그 각자의 그 기능에 담당을 하게 되죠. 여기에 네트워크 노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대신 파이어월 에이전트 같은 게 깔리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다 API나 RPC 콜, 그러니까 오픈스택에서는 대부분 메시지 큐를 이용한 RPC 콜을 구현해서 사용을 해요.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컨트롤 플레인이고, 데이터 플레인, 그러니까 실제로 패킷을 처리하는 애들은 오픈V 스위치나 이제 리눅스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을 해요. 오픈V 스위치는 오픈플로우를 이용해서 패킷을 조절을 하는 그런 오픈 소스고요. 이 오픈 소스는 특정한 룰들의 매칭에 의해서 이 패킷을 어느 방향으로 보낼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애들이 이제
뭐 내부적으로 OVS 리눅스 커맨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버추얼 ETH 그리고 라우터, 파이어월, 그 NAT 등등의 이제 네트워크 펑션들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뉴트론이 구성하는 모델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그 센트럴라이즈 버추얼 라우터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해요. 저기 있는 파란색 VM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 상단에 있는 검은색 라우터를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트래픽이 밖으로 나가는 트래픽이 라우터를 거쳐서 나간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 그거를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다만 가입자가 뭐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네트워크에 다 네트워크 노드의 라우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저 네트워크 노드가 장애가 나면 전면 장애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지만 장애에 굉장히 취약한 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뉴트론에서는 이런 디스트리뷰트 버추얼 라우터라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거는 가상 라우터들이 그 컴퓨터 노드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VM이 밖으로 나가는 트래픽이 네트워크 노드를 거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버추얼 라우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효과가 있어서 네트워크 라우터가 죽더라도 자기는 계속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대신 이 그 가상 라우터들을 만들고 삭제하고 이러는 컨트롤 부하가 좀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진짜로 이 DVR이 퍼펙트한 솔루션이냐? 장애이 조금 더 강하긴 하고 네트워크 노드의 장애와 무관해지는 장점이 있는데 컨트롤 RPC가 증가하고 뉴트론 서버를 계속 긁어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늘려서 뉴트론 서버를 계속 늘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라우터가 증가할수록 싱크하는 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개수가 증가할수록 굉장히 속도는 엄청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DVR이 구성하는 예를 한번 보면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왼쪽 상단에 VM 하나를 밖으로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그 구조로 밖으로 내보내요. 여기에 버추얼 ETH 5개, 브릿지 3개, 네임스페이스 2개, 라우터 3개, IP 테이블 적어도 6개, 라우팅 룰 3개, IP 룰 1개를 리눅스 커맨드를 일일이 다 명령을 주면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50번의 프로세스가 떠갖고 이걸 밖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냥 제 말만 들어도 좀 느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눅스 네트워크 펑션을 이용해서 뭔가의 네트워킹을 밖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좀 약간 좀 속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배포판 리눅스가 네트워킹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뭔가의 기능을 빼고가 아니라 이거는 제너럴 퍼포스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우터나 IP 테이블이나 그 등의 리눅스 기능이 그냥 속도가 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을 위해서 IP 명령이나 IP 테이블스의 명령들을 마구 날리게 돼요. 그리고 라우터가 점점 증가할수록 뭐 당연히 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 기본적으로 OVS를 사용을 하는데 이 OVS가 멀티코어를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패킷 플로우 룰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좀 떨어지고요. 룰을 추가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명령들을 또 마구마구 날려대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겪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OVS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시스템이 패닉으로 가게 되면 이걸 또 재부팅하게 되고 재부팅하면은 또 복원하는데 리눅스 커맨드를 또 수천 개씩 날려야 되고 그리고 좀 서비스하다가 또 죽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노드 같은 경우는 SNAT 덩어리예요. 사용자가 가입자가 무조건 생성될수록 안 만들래 안 만들 수 없어요. 무조건 만듭니다. 하나를. 그게 네트워크 노드에 계속 쌓이게 되고요. 이게 네트워크 노드에 쌓이면은 페일오버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까 말씀드린 그 50개의 명령을 2000번씩 날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플레인뿐만 아니라 컨트롤 플레인에도 부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이게 CVR이든 DVR이든 제가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CVR이든 DVR이든 저 L2가 한 통으로 엮여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적절하게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이 범 패킷에 의해서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언노운 멀티캐스트 하고 브로드캐스트, 언노운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세 개에 의해서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컴퓨터 노드를 이렇게 계속 늘려 나가다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VLAN이 뭐 아시겠지만 4096개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게 뭐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노드에 V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포트들이 전부 다 트렁크 모드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0개의 VM이 있다고 하면은 누군가 브로드캐스팅 하나 땅 때리면 10,000개한테 다 전송이 돼요. 전체적으로 속도가 좀 느려지게 되죠. 그리고 컨트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DVR 구조에 의해서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RPC가 늘어나게 되고 성능 저하가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확장성의 한계를 보여주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좀 극복하고자 해서 새로 저희가 그 접근을 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좋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L2는 반드시 격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L2가 한 통으로 잡혀 있으면 아까 그 범 패킷에 의해서 그 네트워크 성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L2를 격리시켜야겠다. 그리고 뭐 L2를 격리시켰으니 L2끼리 연결하는 방법은 L3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CVR하고 DVR의 장점을 좀 모아보자. 단순하면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점을 모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급적 하드웨어 도움을 많이 받아서 꼭 소프트웨어로만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아보고 성능이 낮은 부분은 만들어야죠. 네,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개발은 좀 약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오픈스택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서비스 릴리즈를 하는 그 소스 릴리즈를 하는데, 이거를 안 따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러의 소스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은 계속 따라가 주는 게 나중에 최신 소스를 유지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의 소스 코드는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번 성능 향상을 시켜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콥이라는 개념을 들고 왔어요. 이게 뭐 어디에 있는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어느 한 격리 단위로 그냥 이름을 딱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거를 뭐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역 안에서 L2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L2 밖은 L3로 연결하겠다라고 이제 아까의 전제 조건에 맞춰 갖고 저희가 그 사전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만든 개념이에요. 그리고 오버레이를 위해서 스콥을 넘어서 엔드 포인트를 전달하는 방법은 그냥 보통상의 방법과 같이 터널링을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격리의 단위이기도 하고 확장의 단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증설은 스콥 단위로 하겠다. 그리고 스콥 내부는 스콥 컨트롤러의 V스위치가 담당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현재 아주 기본적인 뉴트론 에이전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컴퓨터 노드들이 쭉 있고 이 컴퓨터 노드들 안에 OVS하고 DVR 라우터들이 쭉 들어 있고 그거를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그림에서도 봤듯이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고 저 컴퓨터 노드들이 100대건, 200대건, 1000대건 같은 L2 안에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 패킷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요게 아마 핵심 디자인이 될 텐데 나누자, 쪼개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경계를 나눠서 L2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하자. 그리고 에이전트들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 VCD를 상단으로 다 올려버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노드 내부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에이전트가 없어요. 에이전트가 없고 상단에 있는 스콥 컨트롤러라는 애가 전부 다 에이전트를 들고 있고 거기서 처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노바하고 오픈스택의 노바하고 뉴트론은 굉장히 느슨한 관계예요. 이게 딱 밀착돼 있어서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노바가 필요할 때 뉴트론을 부르고 뭐 뉴트론이 필요하면 거기에 응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느슨한 관계라고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 하면
스콥마다 DVR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그 컴퓨터 노드마다 DVR이 있는 것처럼 스콥마다 DVR이 있습니다. 이 스콥이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 노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요. 당연히 엔드포인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 엔드포인트 데이터베이스는 자기 테넌트에 속한 VM들이 어느 스콥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뉴트론 서버로부터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L2를 격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테넌트를 격리하기 위해서 스콥 내부는 VLAN으로 쪼개져 있고요. 이걸 밖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VXLAN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은 매핑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세그먼트의 VLAN은 스콥마다 이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콥 밖으로는 L2 프레임은 전달되지 않고 L2 프레임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범 패킷은 스콥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고, 그리고 VXLAN 멀티캐스트는 유니캐스트로 변환을 할 거고, 그리고 플로팅 IP는 호스트라이트로 강제로 설정을 해서 ARP를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좀 이쁘게 잘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왼쪽은 통상적인 뉴트론의 운영 방법으로 하나의 렉 안에 여러 개의 컴퓨터 노드가 있고, 이게 각자 자기가 알아서 에이전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버추얼 스위치하고 DVR을 갖고 있는 구조예요. 왼쪽과 같은 형태고 경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왼쪽과 같은 형태가 쭉 늘어나게 되면 하나의 통처럼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상단에 L2 스위치밖에 없으니까요. L3가 없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스콥 컨트롤러가 되고, 저기서 L2 프레임이 전부 다 터미네이션 됩니다. 저기서 끝나요. 그리고 아래쪽은 하이퍼바이저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컴퓨터 노드의 모양이 나오죠. 그 왼쪽의 모델은 그냥 라우터 IP들과 V탭들이 막 흩어져 있는 형태고, 그 오른쪽의 형태는 그 스콥 컨트롤러라는데 거기에 라우터 IP하고 V탭이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DVR하고 CVR의 한 중간 정도의 형태가 되죠. 그런 형상을 꾸몄고요. 렉 상단에 스위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탑 오브 렉 스위치라고 해서 TOR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단계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콥 또 하나의 스콥 또 하나의 스콥을 늘려가면서 렉 단위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VSWitch는 VME 안에 뭐 대략 한 40개의 하이퍼바이저가 들어간다고 하면 60개씩 운영하면 한 2,400개 정도 되겠죠. 그 정도만 감당을 하면 돼요. 이게 뭐 컴퓨터 노드가 100개가 된다고 해갖고 뉴트론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스콥 단위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뉴트론에 렉 단위로 하나씩 에이전트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컨트롤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줄겠죠. 자기 안에 스콥 안에서 다 처리를 하고 처리할 수 없는 부분만 뉴트론으로 가니까 분명히 내용은 그 뉴트론을 긁게 되는 부분은 좀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콥으로 연결이 되려면 여기에 내 VM들이 흩어져 있을 텐데 이 흩어진 애들을 하고 통신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단에 저 파란색을 쓰겠죠. 파란색은 이제 VXLAN을 처리가 될 거고, 밖으로 나가는 거는 자기 스콥 컨트롤에서 직접 밖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장을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내가 만든 VM이 이렇게 스콥에 퍼져 있어요. 스콥에 퍼져 있고 각각의 VM들은 서로 다른 VLAN을 갖고 있어요. 이건 스콥 컨트롤러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뉴트론이 네트워크의 아이덴티파이어를 정해줘요. VNI를 정해줘서 하나를 정해주게 되고, 이 VM이 던지는 그 프레임이 스콥 컨트롤을 거쳐갖고 밖으로 나갈 때는 VXLAN으로 전환되고, 아까 매핑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매핑 관계로 바뀌고 다시 유입될 때는 거꾸로 매핑 관계를 통해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VNI는 뉴트론이 지정을 해주고 VLAN은 스콥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외부 연결은 스콥에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장애 발생의 범위는 이 스콥들 중에 하나가 장애가 나면 그 안에 포함된 애들만 장애가 나는 거예요. 아까처럼 전면 장애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의 컴퓨터 노드의 장애도 아닌, 어느 정도로 스콥을 잘
적게 쪼개면 적게 쪼갤수록 장의 범위가 작아질 거고 크게 쪼개면 크게 쪼갤수록 장의 범위는 좀 확대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 스코프를 쭉 늘려서 리전을 키워나가길 거기 때문에 개개의 고객들의 파급력은 조금씩 작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데이터 플레인이었고 컨트롤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트론 입장에서 이 스코어 컨트롤러는 ML2 에이전트, L3 에이전트, 미터링 에이전트의 하나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컴퓨터 노드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죠. 컴퓨터 노드가 성능이 아주 좋아서 VM을 한 2,0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컴퓨터 노드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은 근데 노바는 안 그래요. 노바는 안 그렇지만 뉴트론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컴퓨터 노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API와 RPC 처리를 홉바이 홉으로 처리를 해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것만 바로 응답을 줘버리고 반드시 서버에 가야 될 거는 여기서 정보를 수정을 해서 리다이렉트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예를 들면 컴퓨터 노드가 재부팅이 됐어요. 재부팅이 돼갖고 네트워크를 다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뉴트론 서버에 API를 수십 개를 날려서 정보를 긁어서 세팅을 전부 다 했었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상단에 있는 컨트롤러한테 정보를 수집을 해서 복원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를 많이 긁어내지 않는 구조일 거예요. 이 그림으로 방금 제가 말로 설명한 거를 정리를 하면 노바 컨트롤러가 노바 컴퓨터한테 컴퓨터 노드에 있는 정보한테 VM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노바 컴퓨터이 리버트디를 이용해서 하나의 VM을 파갖고 구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뉴트론 컨트롤러한테 API를 날려서 얘 좀 네트워크에 붙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해당하는 컴퓨터 노드 안에 있는 에이전트들한테 이 VM이 생성이 됐으니까 이 VM을 밖으로 연결시키는 명령들을 주르륵 날립니다. 아까처럼 한 50개 정도 쭉 날려요. 그래서 밖으로 네트워크를 붙여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작을 할 때 각 컴퓨터 노드 단위로 동작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한 컨셉에서는 노바 컴퓨시라는 애가 거기에는 뉴트론 에이전트가 없다고 그랬죠. 그냥 VIF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상단에 있는 컨트롤러한테 그냥 바로 질의를 합니다. 나 네트워크 붙여야 돼라고 알려주게 되면 이 컨트롤러는 뉴트론 컨트롤러에 질의를 해서 필요한 정보만 갖고 와서 DB에 저장을 하고 그 컴퓨터 노드에 있는 그 네트워크를 좀 만져서 연결을 시켜주게 되죠.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파란색들은 다 저희가 구현해야 되는 부분, 구현할 부분, 그리고 구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트론의 플러그인, 그러니까 ML2 플러그인에 그 드라이버도 구현을 해야 되고 상단 컨트롤러도 구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에이전트들도 구현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비단 그리고 오른쪽은 그렇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형태인데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넷노드라고 얘기했던 그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각각의 서버에 로드 밸런서와 에스낫들 등의 에이전트들도 컨트롤러와 통신을 하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구현을 했냐라고 하면 자, 하나하나 컴포넌트씩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냥 프로젝트 이름이 고블린이어서 그냥 고블린 프로젝트라고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게 저희가 구현한 이 부분이 뭐 아주 특별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뉴트론과 그러니까 오픈 스택을 이용해서 저희가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오픈 스택을 이용해서 뭔가의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의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할 때 이런 애들은 꼭 만들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붙이면 어떠한 서비스가 된다. 그리고 이게 뭐 시스코든 뭐 주니퍼든 이런 대형 벤더사들도 이 에이전트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고요. 스콥 사이드는
뉴트론의 에이전트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ML2 에이전트, S 에이전트, 미터링 에이전트, 파이어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는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 그 VM이 인젝션하는 패킷들을 다 받아줄 V 스위치가 OVS를 걷어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준 애를 TOR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야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표할 때 이 그 토스트 V 스위치라고 그래갖고 TVS라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단으로 올라가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뉴트론 사이드에는 ML2 플러그인에 고블린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저희가 만든 컨셉과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뉴트론이 뭔가에 액션을 취할 때마다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드라이버를 그 ML2 플러그인의 드라이버 부분을 구현해서 붙였고요. 그리고 노바 컴퓨터의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지금 뉴트론 드라이버로 되어 있는데 뉴트론한테 질의하는 부분을 저희 프로젝트의 컨트롤러한테 질의하는 부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얻어온 정보를 실질적으로 포트를 파줘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리눅스 명령을 통하든 뭐 SRIOV를 통하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버추얼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스코프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기능들을 하나의 장비에다가 다 기능을 하나씩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거 VM으로 올려버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단의 스코프 컨트롤러는 저렇게 각각의 기능들이 VM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이하게 DHCP가 딸려 들어와 있는데 이 DHCP도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DHCP를 안을 끌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V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VM에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트래픽을 처리를 해야 되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VM에서 동작을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 얘기한 컨트롤러 VM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비 하나면 되는데 그래도 이중화는 해야 되니까 그냥 상단에 장비 2개를 올려서 이거를 스코프 컨트롤러로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래요. 그 컨트롤러는 뉴트론 에이전트 역할을 해야 되고요. 컨트롤 펑션들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TOR 스위치는 아까 얘기한 VM이 뿜어내는 패킷들을 밖으로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프로팅 IP를 통해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한다거나 하는 동작을 수행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리눅스 인터페이스로 했을 때는 성능이 안 나오니까 저희는 SRIOV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 SRIOV에 이제 PCI 패스스루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적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잘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리절트에서 보여드릴 텐데 성능이 제법 잘 나와서 이 정도면 구성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HCP를 끌고 들어와서 뉴트론 DHCP 에이전트를 얹고 이제 메타데이터 프락시를 얹어야 됩니다. 이거 다 오픈스택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아이오닉 컨덕터가 있는데 이거는 퓨처워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같은 방법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컨트롤러 올라가고 TOR 스위치 올라가고, 그리고 각각은 VM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네트워크 노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S낫으로 동작을 하고 S낫 서비스를 하고 로드 밸런서 등이 다 이쪽 노드에서 동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콘솔에서 로드 밸런서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가시 디바이스들은 다 이쪽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그 뉴트론의 부하를 덜고 스콥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기 위한 프로세스고, 그리고 뉴트론을 수정하기 위한 범위가 너무 커갖고 중간에 이제 끼워놓은 미디에이션 서버예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보여요. 이건 뉴트론의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뉴트론의 에이전트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쓰게 되면 이제 리커버리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고블린 컨트롤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뉴트론에게 컴퓨터 노드처럼 보이게 되고, 제약사항은 좀 있지만 지금 저희가 구성하는 것들이 기존의 뉴트론이 동작을 하는 방법과 거의 같이 동시에 서비스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컨트롤을 보고 동시에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서로 배타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컴퓨터 노드를 보면은 그 OVS하고 DVR을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VM이 만드는 패킷을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줘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저 두 개를 제거를 했으니까 내보내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리눅스 브릿지를 사용을 하든가 SRIOV를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VM이 그 내보내는 패킷이 VLAN 태그만 달면 되거든요. 거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리눅스 브릿지를 만들어 갖고 그 리눅스 디바이스에서 VLAN 포트 하나 파서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 그리고 VM에 PCI 패스스루 SRIOV를 이용해서 직접 다이렉트 어태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VM 세 개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VLAN 380이라는 아이덴티파이어를 갖고 서로 통신이 가능한 구조예요. 각각은 리눅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만들어지고 좀 그 부하가 리소스 비용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 OVS 대비 멀티코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성능은 그냥 그럭저럭 나와줍니다. 그럭저럭이라는 거는 OVS보다 훨씬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PCI 패스스루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즘 최근에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다 지원을 해요. 근데 이 PCI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VM에 이게 PCI 디바이스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퍼바이저에서 그 LS PCI 명령이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디바이스가 안 보입니다. VM에 가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VM이 그거를 PCI 드라이버를 얹어서 자기가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의 커널을 타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그리고 브릿지 방식보다 빠르고 CPU는 훨씬 더 적게 소모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성능이 굉장히 좋게 되거든요. 이걸 그 작년이었나? 그 AWS에서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얹어져 있고 한국 리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고요. 각각의 컴퓨터 노드에 이렇게 붙여야 되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뉴트론에 직접 질의하던 거를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수행하도록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그 리눅스 브릿지 같은 경우도 그 리포트D의 그 VIF 드라이버라는 부분을, 이거는 좀 약간 드라이버 형태가 아니어서 직접 붙이는 방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바 컴퓨터에서 고블린 포트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 수정을 해야 돼서 해당 부분을 다 이제 수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기 위한 에이전트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뉴트론 API를 콜을 해서 그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부분도 변경을 해서 그 컨트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S난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연결하는 방법은 같은데 누구한테 물어보느냐가 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V스위치를 저희가 전체를 다 구현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밖으로 나가는 트래픽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안에 내부적으로 연결되는 트래픽이 있을 건데, 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서로 통신을 하게 해주려면 이게 어느 스콥에
무슨 스코프에 있고 VNI 뭘로 통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엔드포인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이 기본적인 가장 시큐리티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이어월을 직접 만들어야 됐어요. 파이어를 만들어 붙였고요. 그리고 밖에서 VM이 직접적으로 특정한 퍼블릭 IP를 갖고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DNAT를 구현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DNAT도 구현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이제 스콥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 터널링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터널링 인터페이스에서 VXLAN 처리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붙였고요. 그리고 하나의 이제 VPC처럼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서브넷을 처리할 수 있도록 로컬 라우터가 서브넷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밖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눅스 네트워크 펑션이 하던 모든 기능들을 다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다 구현을 했고요. 이게 그 리눅스의 네트워크 커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단위, 하나의 고객이 만든 네트워크 단위, 이게 세그먼트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이 세그먼트들이 고객이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이 상단에 상단 그 VCC에서 이 세그먼트를 계속 추가를 해요. 하나 둘씩 추가를 합니다. 이 때문에 리눅스 커맨드를 이용해서 막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컨트롤러가 세그먼트 생성 삭제를 그냥 API로 날려요. 날리게 되면은 그걸 수신을 해서 세그먼트를 만들어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리눅스나 OVS를 쓴 데이터 플랜보다 훨씬 빠르게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플로팅 IP하고 그 V탭을 위한 라우터가 별도로 하나 더 있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 ARP들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결과가 이건 작년 자료에서 발췌를 한 건데 그 VCC를 저희가 그 DPDK라고 하는 데이터 플레인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네, 주로 인텔에서 주도하고 있는 오픈 소스인데 이게 뭐 폴링 모드 드라이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네트워크 기술들이 종합돼서 X86 서버에서 패킷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오픈 소스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들었더니 대략 OVS보다 작게는 10배, 아주 빠르면 한 60배 정도까지 빨라져요. 이건 작년 자료입니다. 이건 베어메탈에서 동작하는 기준이고요. 저희가 아까 이렇게 동작하는 애를 VM에 올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좀 알려드린 이런 스펙으로 해서 그 텐지 인터페이스에서 브릿지 모드로 동작했는데 26.3이 나왔어요. 아까보다 더 빠르죠, 베어메탈보다. 근데 그게 빨라서 빠른 게 아니라 서버가 조금 더 최신 서버였고 그리고 클락이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베어메탈 서버에서 VCC를 돌리는 거에 한 80%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VM이 그 SRIOV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패킷을 핸들링 한다고 해갖고 아주 심한 손해를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속도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다 DPDK가 좀 약간 처리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L3하고 VXLAN 성능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언급한 것들이 100% 다 만들어진 단계가 아니라서 아직 테스트를 다 못했거든요. 근데 저걸로 추정을 해봤을 때는 대략 한 전체의 한 80%의 성능 그리고 CPU가 좀 약간 좋아진 걸 감안하면 거의 대등한 성능이 나와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성능을 추정을 할 때 이게 VM에서 동작을 하잖아요. 이게 VM에 동작을 하는데 이 vCPU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VM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이퍼바이저에서 봤을 때 프로세스고 vCPU라고 하는 애는 스레드고 그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소켓이잖아요. 근데 그 vCPU라는 애가 이렇게 여러 스케줄링이 하이퍼바이저가 스케줄링을 할 때 딱 나눠서 떨궈주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몰렸다가 퍼졌다가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CPU로 좀 몰리게 되면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이제 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좀 연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지금 어차피
그 OBS하고 고블린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하고 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좀 개발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용 중에 넘기거나 이제 새로 작성하는 애들부터 새로 만들어진 애들부터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동작하고 있는 노드에서 네트워크 중단 없이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드가 넘어가거나 하기 때문에 약간 중단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제 수초 내로 끊어지는 거를 정도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VM만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 그 컨테이너도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베어메탈 서비스도 해야 됩니다. 그 베어메탈은 뭐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는 VM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단에서 VLAN 태그를 입히거나 어떻게 하든가 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그 네트워크를 구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 베어메탈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에서 나오는 애에 뭔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베어메탈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서버를 통째로 리소스를 다 잡아서 VM으로 주거든요. 저희는 이걸 좀 베어메탈을 통째로 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고객 여러분들이 요구 사항 중에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DB를 구동시키고 싶은데 물리 서버에서 돌리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이 좀 제법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네트워크로 얹는 작업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좀 찾아봤더니 뭐 맥VLAN 같은 정도로 좀 쉽게 구현이 가능할 것 같다. 저희가 만든 컨트롤러로 좀 쉽게 구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좀 마지막으로 그 리가시 장비들 있잖아요. 그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이런 장비들을 이게 뭔가를 붙이고 싶어요. 사놓은 장비도 있을 거고 그 장비들만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이 있을 건데 클라우드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배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장비들을 그 오버레이에 올릴 수 있도록 뭐 로드 밸런서도 좋고 파이어월도 좋고 VPN 장비들도 좋고 그리고 이런 장비들을 다 연결을 할 때 그 저희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코로케이션 받는 고객들도 있으니 이런 장비들을 다 한번 연동시켜 보자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구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가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